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8과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8과의 첫 번째 시간, 그때 배운 것들을 같이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는 음식과 요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먼저 어휘부터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식과 요리에 관련된 어휘 기억나시나요? 양념부터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양념을 이야기했어요. 뭐가 있었죠? 고추장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가정에나 있는 된장, 간장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참깨도 필요하고요. 참기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있죠. 그리고 후추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양념들이 다 준비되고 또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재료에는 대표적으로 채소가 있고요. 고기가 있죠. 고기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채소는 야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리 방법, 레시피를 좀 알아볼까요? 레시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요, 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썰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깍둑 썰다 또는 채를 썰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채를 써는 것보다 더 가늘게 써는 거, 이렇게 파우더로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것을요, 다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은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씻다 그리고 다듬다, 이런 다듬는 과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껍질을 벗기다 이런 것들이 있죠. 껍질을 벗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가 물과 그 다음에 기름으로 하는 요리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름은 간단하게 튀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끓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끓인 물에다가 데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삶다, 찌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으로 볶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믹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믹스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빔국수, 비빔밥, 비빔냉면처럼 비비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치다가 있을 수 있고요. 섞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재료 플러스 재료와 재료를 믹스하는 것을 섞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플러스 양념, 재료와 양념을 믹스하는 것을 무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념과 밥이나 면, 냉면이나 국수 같은 것을 믹스하는 것을 비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문법 두 가지가 같았어요. 뭐냐면 사동사였습니다. 사동사는 이, 히, 리, 기, 우, 추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원래 동사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동이라는 개념은 make, help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사동사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들어볼까요? 여기는요, 아이가 혼자 먹을 수 없어요. 도와줘요. 먹이다. 아이가 혼자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줘요. 입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알다, 알게 해줍니다. 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기가 신발을 혼자 못 신어요. 신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들이 딸이 혼자 못 깨다. 그러면 깨는 것을 도와줍니다. 일어나 학교가 깨워야 되죠. 깨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늦추다, 맞추다, 낮추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어휘와 문법 어때요? 기억이 나요? 네. 자, 우리는 계속해서 8과의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역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부분입니다.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고천 씨와 후엔 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밥과 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한국 사람들은 평소에 밥을 먹죠. 여러분들은 밥을 더 좋아해요? 아니면 죽을 더 좋아해요? 저는요. 죽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죽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요. 맛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죽이 밥보다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되다. 소화하기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거 반대는 뭘까요? 소화가 안 되다.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소화가 안 된다라는 말을요. 속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이 불편할 때는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도요. 고천 씨와 후엔 씨의 대화에서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요. 속이 좀 불편해요. 속이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밥 먹지 마세요. 죽을 드세요. 죽을 만드는데 어떤 죽이 좋을까요? 고기보다는 야채, 채소가 더 좋겠죠. 소화가 되는데 야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채와 죽이 결합된 야채죽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이것을 만들어서 먹는 게 어때요?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합니다. 먼저요. 밥을 끓이다. 밥을 오랫동안 끓이면 죽이 됩니다. 이렇게 죽이 되는데 밥을 끓일 때 뭐를 넣고 끓여야 돼요? 물을 넣고 끓여야 되고요. 그리고 야채를, 채소를 넣고 끓이면 되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끓여야 돼요? 이 채소가, 여기에 있는 가장 큰 채소가 다 익다, 다 익을 때까지 끓이면 야채죽이 완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밥을 물 넣고 야채 넣고 끓이는데 야채가, 큰 채소가 다 익어요. 그때까지 끓이면 완성이 돼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01페이지 대화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속이 좋지 않아 밥을 못 먹는데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소화가 잘 되는 야채죽은 어때요? 요리하기도 아주 쉬워요. 어떻게 만들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먼저 밥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채소를 썰어 넣고 끓여요. 얼마나요? 큰 채소가 익을 때까지 끓이면 돼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간단해요. 우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그래요. 만들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기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에 언제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든지라는 말 안에요. 상관없다, 관계없다,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물어봐야 돼요? 아침에 물어봐요? 저녁에 물어봐요? 밤에 물어봐요? 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 언제든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디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커피숍에서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집에서 공부해요? 다 괜찮아요?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누가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든지라는 것은 누구도, 언제도, 무엇도 상관없어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요. 여기서는 만들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요.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번에는 야채죽을요. 자, 노란색 부분이죠. 양배추 주스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양배추 주스는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양배추 주스는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야채죽 대신에 다른 음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양배추 주스가 나왔을까요? 양배추 주스도요. 소화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건강한 음식들이죠. 건강한 음식들이라서 같이 짝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밥에 물을 넣고 끓인 다음 채소를 썰어 넣고 끓여요. 이 부분은요, 야채죽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방금 양배추 주스로 요리를 바꿨으니까 이 양배추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을 씻어 삶은 다음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갈아요. 자, 그 다음에 익을 때까지 끓이면 돼요. 라는 게 어떻게 갈면 될까요? 없어질 때까지. 채소가, 야채가 다 없어질 때까지 갈아요.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을 봅시다. 아기나 환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친구와 함께 요리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향에서의 요리 방법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런 죽 있잖아요. 죽은 소화가 안 될 때 먹기도 하지만 아기가 먹는 음식을요. 뭐라고 하냐면 이유식이라고 하는데 이 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무래도 밥을 끓여서 만드는 게 좋겠죠. 죽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다. 그냥 하나의 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음식은 죽과 비슷한 이유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환자, 아픈 사람이죠. 아픈 사람들은 밥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죽을 먹을 수 있겠죠. 환자의 음식,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요리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식과 요리 어휘 부분에서요. 여러 가지 요리하는 방법에 관련된 한국어 어휘를 배웠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말하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자, 듣기 부분에서는 후엔 씨와 제이슨 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엔 씨가 먼저 제이슨 씨에게 물어봐요. 제이슨 씨, 어제 회사에서 회식했어요? 네, 맞아요. 회식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어요? 이 회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회식 장소,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어디에서 먹었어요? 그랬더니요. 제이슨 씨가 뷔페에 갔대요. 이 뷔페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서, 아니 하나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다 골라서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뷔페라고 얘기하죠. 보통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보고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데 뷔페는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골라서 먹는 거죠. 그런데 그냥 뷔페가 아니라요. 고기 뷔페래요. 고기 뷔페.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삼겹살, 돼지갈비, 소갈비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구워서 먹는 거죠. 굽다 그리고 먹다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 뷔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음식도 있대요. 떡볶이도 있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음식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 뷔페에 굉장히 만족했다, 너무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후엔 씨에게 제이슨 씨가 제안을 해요. 다음에 같이 갑시다. 만약에 같이 가면요. 내가 이 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양념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듣기 부분은 우리 102쪽에 나와 있는데요. 스크립트는 229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102쪽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229쪽을 보면서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제이슨 씨, 어제 회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 회사 앞에 새로 생긴 고기 뷔페에서 했어요.
고기 뷔페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뷔페면 다양한 고기를 다 먹어볼 수 있겠네요. 네,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도 고기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떡볶이, 볶음밥, 과일 같은 음식도 있었고요. 우와,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가보고 싶네요. 저는 간장 양념된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우리 반 회식할 때 거기 갈까요? 제가 고추장, 된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로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살펴볼게요. 제이슨 씨, 어제 회식은 어디에서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우리 회사 앞에 새로 생긴 고기 뷔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겼어요. 옛날엔 없었어요. 오픈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장 개업이라고 얘기하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장 개업한 고기 뷔페에 갔네요. 고기 뷔페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뷔페면 다양한 고기를 다 먹어볼 수 있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뷔페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다, 다양한 고기 뷔페니까 다양한 고기를 먹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돼지고기, 소고기 말고도 고기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떡볶이, 볶음밥, 과일 같은 음식도 있었고요. 제가 못 썼는데 떡볶이, 볶음밥, 그 다음에 과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죠. 고기 말고도 다른 음식도 있었다고 했고요. 우와,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가보고 싶네요. 저는 간장 양념된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자, 여기다가 간장 있어요. 간장. 간장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넣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넣어두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재우다라고 얘기죠. 재우다. 설탕에 재우다, 간장에 재우다, 소금에 재우다. 지난 시간에 절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절이다, 재우다 이런 비슷한 느낌이다. 오랫동안 넣어서 이 양념이, 간장이, 소금이, 설탕이 이 재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을 재우다 또는 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것을 뭐요? 간장 양념, 갈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반 회식할 때 거기 갈까요? 거기가 어디예요? 신장기업, 새로 생긴 고기 뷔페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가 고추장, 된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로 맛있는 소스라고 표현했네요. 소스, 양념장이죠. 양념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생각만 해도 어때요?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 이러면서 침이 나와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군침이 나오다. 그 다음에 군침이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을 군침이 돌다, 비슷한 표현으로 씁니다. 군침이 돌다. 그러니까 너무 먹고 싶네요. 맛있겠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디예요? 102쪽으로 갑시다. 102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후엔 씨와 제이슨 씨가 이야기하는데 제이슨 씨가 어제 간 식당은 어디예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고기 뷔페 식당. 써드릴게요. 고기 뷔페 식당. 여기에 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장 개업한, 그러니까 새로 생긴 고기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회사 앞에 새로 생겼죠. 자, 제이슨 씨가 만드는 소스 양념장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들어갔네요. 고춧가루, 다진 마늘, 고춧가루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참기름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사이다도 조금 들어가면 아주 맛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트라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OX 문제를 잠시만요. 자, 후엔 씨는 간장 양념 고기를 좋아한다. 제가 굉장히 길게 설명드렸죠. 네, 간장 양념 갈비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후엔 씨는 요즘 이 식당에 자주 간다? 아니요. 고기 뷔페 식당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식당은 고기만 있어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아니요. 떡볶이, 볶음밥, 과일 여러 가지 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자, 읽기 부분에서는요, 이런 어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다. 뿌리다는 지난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여기 구멍이 있고요. 여기에 슉슉슉슉. 이렇게 음식에 뿌리다. 이런 식으로 촉촉촉 이렇게 하는 것을 뿌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소스, 어떤 소스를요. 소스를 이렇게 뿌릴 수도 있겠죠. 뿌리다라는 게 있었고요. 썰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썰다는 깍둑 썰다, 깍둑 썰기, 채 썰다. 이렇게 또 다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이다는 방금 제가 재우다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아주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절이다는 뭐였어요? 그릇에 뭐 소금물 또는 설탕물. 그런데 소금물이랑 설탕물이 소금이 아주 많아요, 설탕이 아주 많아요, 이런 거, 또는 간장, 또 식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재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설탕이, 간장이, 식초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넣어 놓는 겁니다. 담가 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절이다, 재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담다라는 것은 그냥 넣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플레이팅이라고 했는데 접시에 예쁘게 놓는 거, 이렇게 예쁘게 놓는 것을, 뭐 소스도 이렇게 싹 이렇게 놓고 예쁘게 하는 것을 담다라고 하는데, 그릇에 담다, 접시에 담다, 통에 담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맞추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make 적당하다. 적당하다는 알맞다,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를요? 간을 본 다음에 간을 맞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간이라는 것은 짜다에서 싱겁다까지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간을 맞추다. 뭐요? 적당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시간. 예를 들어서 어떤 라면을 끓이는데 선생님 몇 분 동안 끓이는 게 좋아요? 물이 끓고 나서 라면을 넣어요, 스프를 넣어요. 그리고 2분 40초 동안 이렇게 부글부글 끓이면 맛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맛있으면 시간을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make 적당하다. 그래서 시간을 맞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겠죠. 자, 계속해서 라면 얘기를 해봅시다. 선생님, 그런데 라면을 끓일 때 이 물, 저는 혼자 먹을 건데 물을 얼마나 넣으면 좋을까요? 이게 몇 cc였더라? 뭐 이렇게 땡땡cc 몇 cc를 넣으면 가장 좋아요, 적당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요 양을 맞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맞추다는 제가 뭐 컨트롤이라고 얘기했는데 조절하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절해요, 양을 조절해요, 간을 조절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봅시다.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습니까?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요 다 맛있는 요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김치볶음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치?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음식은 김치전이에요. 김치전. 이 전은 부침개라고도 하고요. 지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지짐이. 그래서 이것을요 부치다 이런 요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 지지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침개, 지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자랑스러운 한국의 음식이에요. 김치전은 여러분들 꼭 만들어서 먹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교재에 이게 나왔어요. 자, 재료는 김치, 양파, 참기름, 설탕, 부침가루가 있고요. 방법은 김치와 양파는 얇게 썰어 준비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양파는 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준비된 재료의 양에 맞춰 부침가루 2컵에 물 1컵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자, 섞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재료와 재료를 믹스하다, 섞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프라이팬에 붙이고 또는 지지고 접시에 예쁘게 담으세요. 네, 예쁘게 플레이팅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장, 사과, 식초, 다진 마늘, 참기름, 고춧가루, 비빔국수면. 그래서 비빔면을 만드는 거죠. 사실 그 비빔국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수를 4분 정도 삶고 물을 빼세요. 국수에 상추, 깻잎을 채 썰어 놓고 양념 재료를 넣고 비비세요. 완성되면 그릇에 담고 삶은 계란을 잘라 위에 놓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국수를 삶은 다음에 찬물, 차가운 물로 식혀요. 그러니까 차갑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얼음도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얼음을 넣어요? 네, 당연하죠. 네, 겨울에도 아주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103페이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10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4페이지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죠. 정말 맛있고요. 입맛이 없을 때도 김치볶음밥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요리 방법을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레시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볶음밥을 아주 정말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데 아주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어요? 죽는다라는 표현인데 죽도록 맛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요. 더 과장된 표현, 더 오버하는 표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김치볶음밥이 있어서 두 사람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막 너무 맛있어서 와, 너무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같이 먹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큰일이 생겼죠. 아주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는 것만 집중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아주 큰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몰라요. 계속 먹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에만 집중한다. 이 정도로 맛있다라고 얘기할 때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한 명이 죽어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그만큼 맛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계란 프라이 하실 수 있나요? 계란 프라이 할 수 있냐는 질문이 좀 어색할 정도로 아주 쉬운 요리죠.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식용유, 기름을 넣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기 식용유를 콸콸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식용유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식용유를 두르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서 프라이팬에 넣는 그런 것을요. 두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볶음밥을 만들 때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다 둘러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04페이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김치볶음밥. 오늘 반찬이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봅시다. 재료: 김치, 밥, 계란, 양파, 당근, 돼지고기, 식용유, 고춧가루, 설탕, 간장, 참기름, 깨. 오, 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네요 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요, 집에 있는 재료만 넣어도 됩니다. 그냥 김치하고 밥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념 있잖아요.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간장, 깨, 참깨, 그 다음에 참기름, 이런 것들은 집에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방법을 봅시다. 양파, 당근은 작게 깍둑 썰기를 한다. 양파와 당근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작게 썰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채소의 양에 맞춘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썰다를요, 썬다라고 얘기했죠.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식용유를 콸콸콸콸 안 돼요. 이렇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두르다. 돼지고기를 먼저 볶는다. 돼지고기를 볶은 후 양파, 당근을 넣고 볶는다. 양념 뭐 설탕, 간장, 고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김치를 볶는다. 2분에서 3분 뒤 밥을 넣고 볶으면서 간을 맞춘다. 간을 맞춘다 뭐예요? 싱거워요? 소금을 더 넣어요. 그 다음에 짜요? 그러면 밥을 더 넣어요. 재료를 더 넣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완성된 볶음밥을 접시에 담고 계란 프라이를 붙여서 밥 위에 올린다. 네, 정말 맛있겠네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계란 프라이를 따로 해서 올려주면 좋겠네요. 참기름, 깨를 뿌린다. 그리고 맛있는 볶음밥을 완성시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약에 고기를 넣는다면, 김치볶음밥에 고기를 넣는다면 고기부터 넣어야 돼요. 왜냐면 고기가 가장 늦게 익어요. 그러니까 익다 오래 걸린다.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김치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같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김치를 나중에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밥을 넣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되지만 요건 중요해요. 고기를 먼저 넣고 볶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치볶음밥 요리 방법 순서대로 번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렵네요. 제가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1, 3, 5, 4, 6인데요. 자,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을 보세요. 1번 재료를 준비하는 그림이죠. 자, 그 다음 3번 그림을 보면 역시 고기부터 볶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야채를 볶고 있습니다. 4번을 보면 네, 밥을 넣고 김치를 넣고 볶고 있네요. 그 다음에 6번은 참깨와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고 있죠. 그리고 2번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리고요. 플레이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 3, 5, 4, 6이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맛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3번을 봅시다. 다음 사람 중 요리 방법을 잘 이해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제이슨 씨는 재료는 모두 채를 썬다? 아니요. 채를 써는 게 아니라 깍둑 썰기를 하는데 좀 작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에서는 깍둑 썰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라민 씨는 볶음밥은 냄비에 해야 한다?
아니요. 프라이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름을 두르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링 씨는 모든 재료는 꼭 있어야 한다. 아니요. 집에 있는 재료만 사용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라우만 씨요. 재료를 볶은 후에 밥을 넣고 볶는다. 재료를 볶은 후에 밥을 넣고 볶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월크북 익힘책에 있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OX 문제를 바로 풀어볼까요? 그 전에 비빔국수니까 간단하게 즐기는 여름 별미 비빔국수를 같이 읽어볼게요. 재료는 뭐가 있어요? 국수, 대파, 양파, 고추장, 다진 마늘, 간장, 후추, 설탕, 식초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재료가 많은 것 같지만 집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재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보통 집에 대파, 양파, 고추장, 다진 마늘, 간장, 후추, 설탕, 식초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국수만 사오시면 됩니다. 자, 요리 방법. 냄비에 국수를 4분 정도 넣고 끓이세요. 그리고 끓인 국수를 얼음물에 잠시 담그세요. 네,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대파와 양파를 작게 썰고 다진 마늘, 후추, 설탕, 물, 간장, 고추장, 식초를 함께 섞어서 양념을 만드세요. 선생님, 양념을 만드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얼마나 어떻게 섞어서 만들어야 돼요? 괜찮아요. 마트에 가면요, 비빔국수 양념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재료를 그릇에 모두 담으면 완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계란을 삶아서 반쪽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훨씬 더 맛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추, 깻잎을 잘게 썰어서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음식은 여름에 즐겨 먹는 음식이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간단하게 즐기는 여름 별미라고 얘기했는데 이 별미를 봅시다. 별미라는 것은 특별하다 할 때 별이고요. 미라는 것은 맛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란 뜻이겠죠.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을 별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 여름에 먹는다고 했으니까 여름에 즐겨 먹는 음식 맞죠? 5가 되겠습니다. 써드릴게요. 이 음식에는 고추장이 들어갑니까? 네, 양념을 만들 때 고추장이 들어가죠. 자, 3번. 국수를 얼음물에 담그면 더 맛있어진다.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정답에 보면 X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 얼음물에 담그면 더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국수, 이 요리 전체를 얼음물에 담궈서 먹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둘 다 OX 모두 다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냉이 무침 요리가 나왔습니다. 요리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무침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무침 요리를 임준 선생님이 굉장히 신나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이 무침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쳐야 되잖아요. 무치다. 그런데 이 무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데치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끓입니다. 물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 여기에다가요, 이제 냉이라는 채소가 있겠죠. 냉이라는 채소를 여기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바로 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넣어요. 바로 빼야 돼요. 넣자마자 빼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데치다, 물에, 끓는 물에 데치다 라고 하죠. 그러면요, 이 냉이가 어떤 채소, 야채가 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 무치다라는 것은 재료와 양념을 섞는다, 믹스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믹스한다. 이런 것들을 무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데치고 나면 이 재료에 양념이 속속속속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냉이를 담궈 놓고 잠시 기다렸다가 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요. 이 채소가 이 야채가 냉이가요. 질겨집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그래서요. 넣자마자 바로 빼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지켜주시고요. 재료와 양념을 이렇게 무친 다음에 무침을 완성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책에서 알아볼게요. 자, 요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냉이 무침 알려주세요. 요즘 입맛이 없어져서 새콤한 냉이 무침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비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원래 이 비법이라는 말은요. 비밀 방법이에요. 비밀 방법. 근데 왜 비밀로 했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비법이라는 말이요. 이제는 비밀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아주 좋은 방법 이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입맛이 없어지는 봄철에는 새콤한 음식이 최고죠. 냉이 무침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씻어둔 냉이를 2분 정도 데쳐주세요. 고추장, 된장, 다진 마늘, 꿀, 식초, 참기름, 깨를 넣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준비한 양념에 냉이를 넣고 무치면 완성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꿀이 들어가네요. 정말 맛있겠네요. 자, 무슨 요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냉이 무침이죠. 냉이 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의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골라봅시다. 질문자는 다이어트 음식을 알고 싶다? 아니요. 그냥 새콤한 냉이 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2번, 냉이 무침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네,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양념에 묻히기 전에 냉이를 볶아야 한다? 아니요. 데쳐야 한다. 여기서는 2분 정도 데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부분을 마쳤고요. 다음은 쓰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부분에서는 이 음식 마파두부, 마파두부인데요. 뭐 중국식 발음으로 마파토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또푸를 가지고 만드는 음식이겠죠. 중국 음식 베이징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사람이 우리 고향 음식 중에 마파토프가 있는데 마파두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73페이지 익힘책 73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음식 이름은 마파두부고요. 재료는 두부고요. 양파, 대파, 돼지고기, 된장, 고춧가루, 고추장, 후추, 참기름, 물, 그리고 굴 소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자, 요리 방법을 보면요. 야채와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돼지고기를 다진다 라고 했는데요. 아주 작게 썰다, 가루처럼 만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팬에 대파와 고기를 넣고 볶는다. 역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된장, 고춧가루, 고추장, 후추, 굴소스로 양념을 만든다. 만든 양념을 물, 두부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어 간을 맞춘다. 짜다, 싱겁다,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을 간을 맞추다 라고 하죠. 참기름을 조금 뿌린다. 네, 그죠. 참기름을 마지막에 넣으면 조금 뿌리면 어떤 음식이든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기름을 조금 뿌리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메모를 바탕으로 메모를 기본으로 해서 글을 썼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제 고향 베이징은 유명한 음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요리 방법이 간단하고 맛있는 마파두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두부, 양파, 대파, 돼지고기, 된장, 고춧가루, 고추장, 후추, 참기름, 물, 굴소스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돼지고기도 작게 다집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야채와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재료를 볶는 동안 된장, 고춧가루, 고추장, 후추, 굴소스로 맛있는 양념을 만듭니다. 고기가 다 익으면 만든 양념을 물, 두부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고 간을 맞춥니다. 접시에 요리를 담기 전에 참기름을 조금 뿌리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마파두부, 마파토fu 이것을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음식과 요리 부분 오늘 쓰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국어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